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뜨개질하면서 수다 떨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뜨개 라디오는 어떤 뜨개와 함께 하냐면요. 진짜로 크리스마스가 이제 몇 주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지그재그실 양말 한 켤레 떴었잖아요. 저희 남편 거를 이제 떠줘야 돼가지고 또 양말 맡겨놓으신 분이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남편 양말을 뜨기 위해서 앉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영상 보면서 뜰까 하다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뜨고 싶어가지고 급하게 카메라를 켜고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같이 열심히 수다 떨면서 같이 만들어요. 이 영상 찍는 동안 양말 뜨기 해서 한 짝이라도 완성하면 좋겠네요. 오늘은 아침이라서 간식은 없고 따뜻한 차와 함께 합니다. 아직 정신이 완전히 깨지 않았거든요. 목소리도 약간 쉬었죠. 지금 잠이 완전히 깨지 않아가지고 몽롱한 상태인데 열심히 떠보겠습니다. 원래는 뜨개 수다를 이렇게 자주 올릴 생각은 없었는데요. 지난번 영상 올리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기도 하고 뭔가 감동스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래도 무언가를 항상 뜨고 있으니까 뜨면서 뜨개수다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도 찾아왔어요. 비록 다른 영상에 비해서 조회수가 안 나올지라도 한 분이라도 좋아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뜨개 라디오 만들어 올게요. 그리고 또 댓글도 따뜻하게 남겨주시고 그래서 그게 너무 저도 좋더라고요. 이런 쌍방으로 이렇게 소통이 된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앞으로 자주 이 영상 만들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감사해요. 댓글 남겨주신 것도 연락 주신 것도 댓글 남겨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상 봐주신 분들도 감사해요. 진짜로 저는 진짜 항상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뭐랄까 기운내서 영상 만드는데 엄청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여러분 영상 찍다가 갑자기 휴대폰으로 알림이 와가지고 봤더니 세탁기에 뭐 오류가 생겼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헐레벌떡 뛰어가서 봤더니 무슨 진짜로 그 오류 메시지가 떠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봤는데 찾아봤더니 동파가 되거나 하면은 그 급수가 안 되니까 그런 물이 잘 안 들어올 때 뜨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갑자기 엄청 추워졌잖아요. 막 영하 되고 오늘도 엄청 춥고 이런데 그 메시지가 딱 뜨니까 진짜 동파된 줄 알고 식겁해가지고 거기 막 짐이 막 쌓여있는데 그거를 막 헤치고 막 들어가가지고 막 보일러 뒤에를 막 확인하고 막 세탁기를 껐다가 막 그랬어요. 그리고 막 세탁된 거를 만져보니까 엄청 차갑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동파됐나? 그러면 큰일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돌리니까 좀 괜찮아졌어요. 천만 다행입니다. 큰일 날 줄 알고 얼마나 식겁했는지 몰라요. 이 집에서 지금 3년째 살고 있는데 동파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엄청 추운 날에도 동파된 적이 없어서 여기는 그래도 저기 보일러실이 막 그렇게 춥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식겁했어요. 갑자기 너무 추워져서 세탁기도 놀란 모양인가 봐요. 여러분들도 혹시 모르니까 미리미리 동파 대비하시고 준비하세요. 저거 해야 되는데 집안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물 안 나오고 이러면은 당황스럽잖아요. 진짜로. 아까 시작할 때만 해도
진짜 아침이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거 신랑 거 양말 뜬다고 코를 많이 잡았더니 양말 시작 부분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풀고 다시 코 잡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고 세탁기 저거 들여다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금방 또 이제 점심시간 됐네요. 참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여러분들은 주변에 연락을 잘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연락을 잘 안 하는 타입이거든요. 평소에 뭐 무슨 일이 있거나 하지 않으면 막 연락을 따로 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진짜 뜬금없게 막 1년에 한 번, 두 번씩 진짜 뜬금없이 생각날 때 딱 연락을 하거든요, 친구들한테. 그래서 얼마 전에도 친구 한 명한테 나 요즘 네 생각이 나더라 이렇게 하고 연락을 했는데 그 친구가 꿈에 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꿈 얘기를 막 해주면서 네 생각이 나서 나도 너한테 연락하려고 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랑은 그런 일이 되게 종종 왕왕 있었어요. 자주. 그 친구가 제 꿈에 나오기도 하고 제가 그 친구 꿈에 나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연락을 자주 안 해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마음이 연결되어 있구나 막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근데 오늘은 또 다른 친구한테 그 친구가 며칠 전부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친구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또 눈이 번쩍 뜨여서 근데 아침 되자마자 그 친구는 요즘 잘 지내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연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했는데 아침에 연락했으니까 회사원은 보통 아침에 출근해 있으니까 연락이 쉽게 되잖아요. 근데 답장이 바로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지나가지고 답장이 왔는데 그 할머니 돌아가셔가지고 내려와 있다고 고향 내려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참 그런 상황에 어떤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그런 좀 위로의 한마디를 하기가 저는 그게 참 어려워요. 가벼운 한마디가 위로가 막 되진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되게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질까봐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런 위로의 한마디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여간에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렇게 뭐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근데 나도 며칠 전에 너 꿈에 나왔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내 친구들은 꿈에서 나를 자주 본다. 얼굴을 자주 못 봐서 그런지 꿈에서 만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고 싶은 마음이 깊어서 그렇게 꿈에 나오는 걸까요? 하여간에 그 친구도 꿈에 제가 나와가지고 제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참 마음 한켠이 따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소식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 다행이라고 하면 말이 조금 이상한데 그런 소식을 그래도 이런 연락으로 듣게 돼서나마 위로를 할 수 있어서 위로를 할 수 있으면 좀 감사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인사하고 봉투 보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사람 사는 게 이런 거다. 맞다. 당신 가시는 길에 친구 외롭지 말라고 뭔가 시그널을 주셔가지고 연락하게 하셨나 할머님이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점점 그런
떠나보내는 일이 가까워지는 그런 나이가 온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살아가야 되니까 또 열심히. 하여간에 그래서 참 제 친구들은 꿈에서 저를 자주 봅니다. 저를 걱정하는 마음인 건지.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고, 지난번 첫 번째 뜨개 라디오에서 뜨던 검정색 니트 있잖아요. 혹시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이 영상도 보신다면 그때 그 뜨개 라디오 뜨면서 뜨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손 안 댔어요. 그 니트는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뜨기 싫을까. 꼭 그런 니트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란 가디건 뜬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란 가디건 검정색 실로 뜨고, 이번에 그 뜨개 라디오에 나온 그 니트도 검정색 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검정색에 질렸나봐요. 그게 좀 실에 질리면은 뜨기 싫잖아요. 특히 탑다운은 오랜 시간 붙잡고 있어야 되니까 그게 진짜 질리면은 되돌리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쵸? 그렇다고 새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 시작하면 더 골치 아파지기 때문이죠. 다음에 언제 한번 진짜 날 잡고 계속 떠야 되겠어요. 뭐 하나 정주행할 거 정한 다음에 틀어놓고 하루 종일 막 8시간씩 뜨개질 하면은, 그러면 완성되겠죠. 이랬는데도 완성 못하면은 그건 내 손이 문제다. 그쵸? 하여간에 그랬고, 그 이후로 잘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요즘 뭘 떠야 될지 구상하고 있거든요.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소품 뜨는 게 좋긴 한데 니트도 뜨고 싶고. 아, 여러분, 이번에 바늘 이야기에서 바늘 나온 거 보셨어요? 지금 그 할인 기간이거든요. 출시 기념으로 해가지고 15%인가 할인하고 있던데, 그게 진저랑도 호환이 되고 니트 프로에서 나온 거니까 호환도 되고, 케이블도 원래 쓰던 그 고정형 케이블이 아니라 이렇게 회전식이어가지고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갑자기 이렇게 확 제 마음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다. 이걸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여다봤는데, 보면 볼수록 그 겉에 패키징에 그 있죠. 파우치에 있는 그 무늬가 자꾸 그 바늘과 멀어지게 해요. 제 취향이랑은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약간 저를 이렇게 점점 더 멀어지게 한달까? 그리고 제가 그 니트 프로 장갑 바늘도 있고 그렇거든요. 메탈 장갑 바늘. 근데 그것도 그 겉에 파우치가 처음에 왔을 때 냄새가 좀 났어요. 근데 저는 니트 프로 바늘에 좀 익숙하다 보니까 산 건데 그 냄새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왠지 이번에 이 파우치도 그 나의 코를 강력하게 찔렀던 그런 오묘한 냄새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더라고요. 약간 젖은 박스 냄새라고 해야 되나? 택배 받았는데 막 비 엄청 와가지고 그 박스에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아, 근데 그거 냄새가 아직도 막 엄청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 옆에 두기가 무서울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걱정인데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지 말고 그냥 다른 걸 살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바늘 퀄리티가 진짜 좋아 보이던데.
요즘 유튜브 뜨개 세상을 뜨겁게 달궜던 치아오구 포르테 같은 그런 약간 짙은 우드로 된 바늘이어가지고 멋들어지던데 아주. 아하. 그래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살지 말지. 근데 그거를 17만원 주고 풀세트를 살 거면 4만원 더 주고 치아오구 레드줄 들어있는 그 세트를 사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엔 뭘 사도 치아오구 사고 싶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누가 갑자기 당신 열심히 산 선물입니다. 당신 뜨개질을 아주 열심히 하셨군요. 이렇게 하면서 하늘에서 눅 하고 바늘 세트 떨어뜨려줬으면 좋겠다. 그쵸? 이거의 자매품으로는 퇴근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퇴근 이렇게 하고 가고 있는데 길에 갑자기 덩 하고 엄청난 가방이 있어서 열어봤더니 돈다발. 하늘에서 나 열심히 일했다고 주는 선물. 이런 느낌. 아, 그런 일은 없죠. 이 세상에 그런 일 있을 수 없죠. 헛된 꿈을 버리고 내 카드로 열심히 긁어보자. 그래서 오늘 일어나자마자 뭐 사지? 저거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에 하지만 파우치? 너무 나의 마음과 먼 파우치다. 막 이렇게 하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또 세일할 때 사야지. 안 그러면 후회하잖아요. 세일 다 끝나고 나면 그냥 세일할 때 샀을걸. 포르테도 세일할 때 샀어야 되는 건데 그거 왜 안 샀냐고 도대체. 포르테는 진짜 파우치부터 그 패키징 그 모든 것이 저의 심금을 울렸지 않습니까? 진짜 샀어야 되는 건데 30만 원을 주고 사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직 감동이 오지 않았어요. 그 세일했을 때 샀으면 딱 좋았을 가격. 그 가격이 딱 좋았는데 왜 나는 그때 안 샀는가? 이 멍청이.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 앞을 보며 사람이 앞을 보며 걸어가야죠. 그래서 지금은 니트 프로 그 레넨문? 이름이 자꾸 헷갈려요. 하여간에 그게 지금 마음속 1순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새로 바늘을 사는 이유가 케이블이 분리가 되고 이렇게 돌돌돌 빠지는 게 아니라 그 돌돌돌 부분이랑 그 케이블 자체가 떨어져 나갔거든요. 접착제로 붙여야 될 정도로 그냥 줄만 빠져나간 상황이어가지고 그 줄을 좀 대단한 걸 사고 싶거든요. 거기다가 기왕이면 기왕 사는 거 조금 예쁜 걸로 사고 싶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민만 하다가 모든 시간이 흐르겠어요. 자꾸 아니야, 신중하게 사야 돼. 신중하게 사지 않으면 그 다음 바늘을 또 사게 되겠지. 그래서 그거에 매료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양말 뜨면서 아디 바늘 이거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런지 이게 진짜 편하고 줄 걸림이 없거든요. 저는 케이블을 실 걸림이 없는 그런 줄을 계속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디 그냥 이 줄 바늘이 걸림이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조립식 쓰지 말고 이 그냥 아디 바늘을 쓸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호수별로 사가지고 쓸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이게 저랑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자기랑 맞는 바늘 있잖아요. 근데 이 메탈도 마음에 들고 여차저차 모든 것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정도면 대왕 발을 가지고 있는 사나이도 뭐 신으실 수 있겠죠? 근데 우리 남편이 그렇게 발이 크지는 않은데 사실. 근데 제가 뜬 양말 저도 발이 크지 않은데 230이거든요. 근데 그 약간 큰 사이즈로 뜬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양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예 그냥 발목에서부터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번에 대왕 버전으로 뜨고 있어요. 근데 이 양말이 자꾸 늘어나가지고 너무 크게 뜨면 또 안 좋은데 사이즈가 너무 애매하다. 그렇다고 게이지 계산하기는 싫습니다. 게이지 계산하기 귀찮아요. 오늘은 안 할래요. 아까도 계속 그 뜨개 양말 책도 뒤적거리고 인터넷도 찾아보면서 사이즈를 어떻게 할지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냥 게이지를 낼까? 이 생각은 1초 만에 접었어요. 아니야, 귀찮아. 게이지 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뜨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무턱대고 뜨는 타입이에요. 근데 계획해서 뜨시는 분들은 어떤 느낌으로 뜨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보통 뜨고 싶은 게 있는데 실도 준비되어 있다 하면은 그냥 그 실 게이지랑 그 스와치도 니트 뜨는 거 아니면 소품은 잘 안 내요. 왜냐면 어차피 실 소유량도 그렇게 하면은 얼마 이렇게 좀 실도 써야 되고 하니까. 하여간에 그래서 실 게이지 해놓고 내가 뜨고 싶은 거 사이즈 정해놓고 여기 그냥 띠지에 있는 게이지대로 내가지고 스와치 안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코 떠보자. 왕왕왕왕 이렇게 떠가지고 만들어보고 별론가? 이렇게 하면 풀르고 조금 수정하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계획형이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처음부터 다 이렇게 나는 이거를 뜰 거니까 이 실을 사서 이렇게 스와치를 내가지고 이렇게 게이지를 내서 이렇게 떠야지. 이렇게 세세하게 저거를 하시나? 어떻게 하시나요? 궁금해요. 어떻게 하실까? 근데 제 인생에 계획이라는 게 없는 인생이어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가늠도 안 가요. 어느 정도냐면 계획 없는 삶. 만약에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저보다 더 심한 게 저희 남편이에요. 그래서 막 숙소도 안 정하고 갈 때도 있어요. 만약에 내일 어디를 가기로 했다. 근데 일주일 전에 얘기를 해요. 우리 막 이렇게 한 달 전에 정해놓는 게 아니고 일주일 전에 우리 다음 주쯤에 거기 갈까? 근데 거기에 잘 데가 있겠어? 가서 생각해보지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진짜로 가가지고 가기 전날 막 밤 12시까지 막 숙소 막 찾아봐요. 근데 만약에 풀 예약이라 없다? 이러면은 그냥 무턱대고 가요. 간 다음에 주변을 이렇게 탐색해가지고 가서 여기 혹시 빈 방이 있을까요? 이런 타입이에요. 좀 심각하죠? 근데 그거 나름대로의 묘미가 진짜 여행하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저 유럽에 잠깐 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뭐 유럽 주변 이렇게 주말에 여행 갈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 먹고 여행을 갔어요. 그랬는데 오늘 이 나라, 이 동네, 이 온도, 습도 막 너무 좋아. 막 이렇게 하면은 그냥 뭐 며칠 더 있고. 왜냐면 그 다음 계획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 여기서 3일만 더 있을게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더 있고, 그리고 기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왠지 여기 내리고 싶어 이러면 내려가지고 이렇게 또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그리고 뭐 그 밀린 기차는 다음 거 타면 되니까 조금 늦게 도착하면 어떻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내왔거든요, 저의 인생. 그리고 어디 갈지 계획도 없고, 약간 큰 계획이 있기도 한데 그 계획이라 함은 그냥 오늘은 여기를 가봐야지, 만약에 여기가 닫았다면 저기를 가봐야지, 이 정도만 딱 정해놔요. 그리고 가서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대책이 없기도 하죠. 근데 즐기는 사람 마음이니까 저는 그렇게 즐기는 제 그런 여행 스타일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뜨개질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 반면에, 이걸 다시 만들려고 하면은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노트에 적어놓는 게 그래서이기도 해요. 아니, 뜨개질 안 하고 떠들기만 했는지 아직 요만큼밖에 안 자랐어요. 정말 골치 아픈 일일세. 제가 첫 번째 뜨개 라디오 하고 나서 그러면 다음 뜨개 라디오 할 때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좋을지 정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나의 주제를 정해놓고 이야기하면 좋겠다. 그러면 또 얘기하는 것도 너무 중구난방 되지 않고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렇게 정해놓고 이야기하다 보면 뭔가 그런 답변들이 가공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생각해서 얘기할 때는 내 진짜 솔직한 심정을 전할 수 있는데, 주제를 정해놓고 난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다 보면 자꾸 내 진심이 네모난 모양이었어도 이거를 조금 더 듣기 좋게, 조금 더 어떤 사람에게도 거슬리지 않게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렇게 깎아나가서 내가 원래 생각하는 건 네모인데 동그라미로 말하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서 정해놓는 게 좋을지 아닐지. 근데 또 너무 내 인생만 떠들다 보면 보시는 분들은 재미없지 않을까. 우리 모두 공통의 주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심도 있는 고민하고 있죠, 저. 심도 있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깊은 마음 알아주세요. 하트. 갑자기 하트를 쏴본다. 제 많은 시간을 어떻게 영상을 만들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진짜 요즘 제 일상을 많이 지배하고 있어요. 기왕 한 거 잘하고 싶거든요. 지난번에 뭐 이렇게 지나가는 짤 같은 거 보니까 금쪽이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시던데, 오히려 귀차니즘이 너무 심한 사람들은 완벽주의자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셨던 거 본 것 같거든요. 한번 시작하면 잘해야 되니까 시작을 안 하는 거라는 그런 이야기. 물론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저는 완벽주의자 성향은 아니에요. 워낙 덜렁거려가지고 그렇게까지는 못 가요. 하지만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이왕 하는 거 좀 좋은 결과물을 내고 싶으니까 자꾸 좀 욕심내서 시작하게 되는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시작을 못하게 되기도 하죠. 기왕 예를 들면 플룻을 배웠으면 연주회까지 해야 되는 그런,
저는 근데 연주회까지는 안 가고 기왕 배우는 거면 어디 가서 선보일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주의라서. 근데 또 흥미가 되게 빨리 떨어져요. 저는 심지가 조금 얕은 사람이라서 불이 되게 쉽게 붙는 반면에 금방 이렇게 싹 이렇게. 제가 지난번이 아니라 제 모든 그 영상들을 여러 번 보거든요. 뭐 실수한 건 없는지, 편집은 잘 됐는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확인하느라고 그래도 4-5번은 보는 것 같은데, 편집한 이후에 영상 올리고 나서 그 정도 보거든요. 좀 많이 보죠. 근데 그거를 보는데 제가 진짜 그런 의성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샥, 숑, 평, 막 이런 거, 싹, 이런 거를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그거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도 많이 쓰고, 그리고 혹여나 라는 말도 많이 쓰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괜찮습니다 라는 말도 진짜 많이 써요. 괜찮습니다. 뭐 영상에서 조금 말하다가 왠지 어긋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스스로 영상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의식하지 않고 원래 말하는 대로 말할 거예요. 여러분 알쓸인잡 보셨어요? 제가 좀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이 그런 뭔가를 탐구하고 깊이 있게 알아보고 이런 거를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그 알도 좋아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도 좋아하고, 그리고 지선 시네마인드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신가요? 박지선 교수님 있잖아요. 프로파일러이신 박지선 교수님이 영화 보면서 프로파일링하고 좀 깊이 있게 보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도 좋아하고 알쓸범잡도 좋아했고 그 알쓸 시리즈는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작하는 알쓸인잡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화 딱 보는데 막 12시간씩 수다 떨었다고 하는데 엄청 대단하기도 하면서 어느 부분으로는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저렇게 다양한 분야 사람들이 만나면 저 정도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거기서 뭐 실패 관련한 얘기를 막 했거든요. 과학자들은 실패를 해야 그 실패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그 다음 성공을 또 할 수 있다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거기서. 근데 그거 들으면서 되게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물론 내가 과학자는 아니지만 그런 실패하는 과정을 안다는 게, 그거를 그렇게 자세히 알아야 반복하지 않고 또 그 다음 성공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기반을 다져주니까. 그래서 그 말이 진짜 좀 위로가 됐고, 제가 요즘 좀 마음이 좀 심란했어요. 내 경력, 내 커리어 다 물은 아닐까, 흘러가는 물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심란한 그런 사춘기 같은 시기를 잠깐 보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실패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결국에는 또 다른 성공을 만드는데 엄청난 초석이 되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되게 뜬금없는 과학자 이야기에서 그렇게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 그게 너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갑자기 가방이 떨어진다고? 하여간에 그런 걸 느꼈고, 그래서 혹시 안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이 영상을 혹시 보고 계시다면, 그 영상을 안 봤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같이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위로를 쪼개서 나눠드립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 이번에 16강 간 것도 저랑 남편이랑 막 경기를 막 소리 지르면서 봤거든요. 으악 막 이렇게 하면서 우와 우 이렇게 하면서 보고 막 선수들 오는데 같이 가슴이 막 찡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그 월드컵 보고 눈물 흘리는 그 어른들 왜 우시는 걸까 이해가 안 됐는데 어떤 마음인지 좀 이해가 가요. 그 열정과 노력 이런 게 너무 감동적이고 결실을 만들어내는 저 집념 그런 간절함 이런 게 갈수록 좀 크게 다가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많이 눈물 흘리시지 않았나. 물론 다른 사람이 우는 걸 보면 따라오는 병이 있는 저는 같이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약간 눈물이 시큼했어요. 시큰 이렇게 했는데 꾹 참았습니다. 왜냐면 놀림감이 되게 십상이거든요. 저는 저희 집에서 울면 여기서 이 공간에서 울잖아요. 그러면 바로 놀림감이 됩니다. 또 운다고 울보라면서 또 운다고 놀림감이 되기 때문에 눈물을 꾹 참았답니다. 꼬르륵 거려가지고 밥 좀 먹고 아이스크림도 하나 먹고 그리고 양말도 조금 드라마 보면서 아주 조금 더 떠오고 돌아왔습니다. 아까 그대로 마무리하면 너무 이도저도 아닌 걸로 영상이 끝날 것 같아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나저나 차 빼달라고 밑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차를 빼러 내려갔거든요. 근데 오늘 진짜 춥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춥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충 지금 입은 차림새 그대로 나갔다가 이렇게 또 차는 안이 또 춥잖아요. 오랫동안 이렇게 밖에 공기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밖에 온도에. 그래서 핸들을 딱 잡았는데 손끝으로 전해지는 그 찬기가 진짜 와 엄청나더라고요. 하여간에 진짜 오늘 추워가지고 집에 난방을 좀 빵빵하게 틀어놨더니 집이 완전 천국이네요. 근데 다음 달에 나올 난방비가 벌써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은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걱정이 되네요. 제가 어제 이렇게 집안을 좀 치우면서 여기가 맨날 제가 자주 영상 찍는 그 공간이랑은 조금 다르잖아요. 원래는 보통 이렇게 바깥쪽에서 찍는데 오늘은 방에서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방을 막 이렇게 정리하다가 여기 책상이 큰 게 2개가 있어요. 여기는 제 작업 공간이고 하나 엄청 큰 책상이 있는데 그거는 남편 작업할 때 쓰는 책상이거든요. 근데 남편 작업하는 책상에는 그 데스크탑 컴퓨터가 있고 또 한 자리는 또 본인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제 자리에는 요 자리만 제 거고 이렇게 폭이 좀 좁아요. 그리고 여기만 제 거고 옆에는 같이 쓰는 화장품 놓는 화장대랑 화장 거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상을 이렇게 기역자로 놔서 이렇게 가로 부분은 제가 작업하는 데 쓰고 세로 부분은 화장대로 공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제 공간이 좀 더 좁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나눠달라. 지금 내 작업 공간이 너무 좁다. 왜냐면 저는 이게 제가 셀프 네일 하는 것도 취미거든요. 그리고 재봉틀도 해야 되고 네일도 해야 되고 뜨개질도 해야 되고 여기서 편집도 하고 뭐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여기가 너무 좁고 저의 공간이 자꾸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남편 나간 사이에 좀 답답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여기를 싹 정리를 했어요, 일단.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더 넓힐 수 있을까 하다가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저 화장대를 그냥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저 공용 화장대를 없애고 화장은 알아서 해, 둘 다. 그리고 스킨 로션? 뭐 화장실에서 바르던지 뭐 그런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좀 고민을 하다가 치워도 아무리 해도 각이 안 나와가지고 그러면 그 밑에 이렇게 서랍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서랍을 좀 정리해서 앞에 널브러져 있는 것들을 안 보이게 집어넣자 하고 서랍에 막 이제까지 안 버리고 쌓아놨던 잡동사니들, 잡다구리한 것들을 싹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쓰레기 봉지, 그 종량제 한 봉지 나올 정도로 버렸거든요. 결과물로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겉에 보기에는 여전히 여기가 제 공간이고 요만큼이 제 공간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꼭 한 번씩 이렇게 공간이 답답한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자주, 생각보다 자주 그러는 편인데 갑자기 거실에 막 앉아있다가 저 커튼이 너무 별론 것 같아. 이러면 커튼 막 갑자기 그때부터 엄청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커튼을 또 바꿔서 달아요. 그리고 왠지 구조가 이게 좀 별론 것 같아. 그러면 막 혼자 알아서 막 소파 돌리고 TV장 바꿨다가 막 이거저거 엄청 이렇게 이리저리 있는 상태에서 막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하나 했어요. 더 이상은 집을 건드리지 않기로. 이사 나가기 전까지. 언제 이사 갈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은 집을 손대지 말자. 지금 집 딱 괜찮다. 이렇게 해가지고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는 그런 미션을 받았는데 어제 그 서랍을 정리하면서 갑자기 거실에 또 포커스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거실이 너무 별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좀 환기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추워도 한두 시간 정도는 무조건 창문을 열거든요. 근데 긴 커튼을 걸어 놓으니까 또 그 앞에 제가 또 화분들을 좀 키우거든요. 그래서 창문을 여는데 커튼에 그 화분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흙이 흩날리는 모습을 딱 목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또 이 커튼 너무 거슬린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커튼 다 버리고 블라인드로 바꾸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 일 벌리는데 선수예요, 선수. 그래서 진짜 쥐도새도 모르게 블라인드 샀잖아요. 이거는 또 비밀이에요. 설치할 때까지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달아놓은 커튼은 저기 침실 쪽에 커튼으로 쓰고 거실은 블라인드로 바꾸려고요. 블라인드는 그냥 이렇게 숭숭 해놓으면은 환기할 때도 바람도 통하게 하고 굳이 올렸다 내렸다 하지 않아도 햇빛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라인드로 지금 주문을 해놨습니다. 아주 일 벌리는데 선수입니다. 그쵸? 근데 그것도 왜 바꿨냐고 물어볼 것 같아요. 바꾸고 싶으면 바꾸는 거지 뭐. 근데 다른 분들도 이렇게 집에 계시다 보면 갑자기 너무너무 익숙한 우리 집이지만 이 부분이 진짜 갑자기 마음에 안 들고 막 바꾸고 싶고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시나요? 그런 마음 드셔가지고 막 갑자기 집안 구조 바꾸고 이런 분들 안 계신가요? 저는 좀 자주 그래요. 집안 구조 바꾸는 것도 좋아하고 익숙한 모양대로 사는 것도 좋은데 가끔은 이렇게 리프레쉬가 필요하잖아요. 막 너무 같은 모양으로 오래 살면 지겹다고 해야 되나? 지겹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약간 지루하고 갑갑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때 원래 제일 쉽게 변화주기 좋은 게 뭐 침구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커튼을 바꾼다든지 이미 있는 가구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근데 소파를 바꾸고 싶어요. 좀 이렇게 분리되는 모듈형으로.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 하나 두고 이렇게 마주보고 앉게도 하고 그냥 일자로 놓을 때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렇게 좀 여러 모양으로 바꾸고 싶더라고요. 근데 살 때부터 모듈형 소파들은 약간 등받이가 낮잖아요. 뒤쪽 등받이 부분이 좀 낮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무래도 오래 앉아있기는 불편하겠다 해서 등에 쿠션이 있는 걸로 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그냥 예쁜 걸 샀어야 되나? 그런 마음도 조금 듭니다. 약간의 후회가 남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지금 소파는 누워있기엔 좋거든요. 소파를 또 작은 거 사면 문제는 누워있을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사실 침대에 누워있으면 되는데 저는 침대에는 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저는 잠옷이 아닌 옷을 입고 있으면 침대에 눕기가 금지거든요. 추가로 양말 신고 있거나 뭐 밖에서 잠깐 입었던 옷을 입고 있거나 그러면은 절대로 침대에 안 누워요. 왜냐면 침대는 약간 클린하고 이렇게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느낌. 자는 곳이고 또 그러니까 좀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습관이 있는데 저는 일어나자마자 옷을 갈아입거든요. 잠옷에서 좀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있어요. 집에 있더라도 나가지 않더라도 뭐 추위 많이 타니까 뭐 이런 거 걸치기도 하고 아니면 맨투맨 입고 있거나 바지도 다 갈아입는데 그렇게 갈아입으면 침대에 다시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소파가 좀 누울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침대에서 안 눕지만 소파에서라도 대신 약간 이렇게 뻐근할 때 들어 누울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근데 제 친구들은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이렇게 침대 안에서 입는 옷이랑 침대 밖에서 입는 옷이 집 안에서도 달라지는 거에 놀라는 친구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좀 신기하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게 신기했어요. 그러면 밖에 나갔던 옷을 입고 침대에 눕는다고? 그러면 거의 신발 신고 침대에 앉는 거랑 비슷한 느낌 아니에요? 그래서 침대는 항상 클린하게. 손도 씻어야 되고 화장한 채로도 침대에 안 누워요. 화장품 침구에 묻으면 진짜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화장한 채로 침대에 눕는 거 금지. 모든 게 씻겨 내려간 상황에서만 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저는 많지 않아요.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순이이지만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은 진짜 잘 때 빼고는 거의 없고 대부분을 소파에서 보내거나 아니면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차라리 바닥에 누워요. 그렇게 공간을 좀 나누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약간 이렇게 공간 변화에 집착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뭐 만들고 하는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거는 직업으로 삼기에는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재주 많은 사람이 돈 잘 못 번다고 뭐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주라 함은 그런 재주인 것 같아요. 하여간에 그래서 블라인드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바꾸면 또 집안 분위기가 싹 바뀌겠죠? 기대되네요. 그 외에는 더 이상 이제 집에서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유일하게 좀 기분 전환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불도 이제 더 사면 놓을 데가 없거든요. 근데 이거 한 벌이면 양말 한 켤레 만들 수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한 켤레 뜨고도 엄청 많이 남아서 두 켤레는 만들겠어요. 그쵸? 아직도 반 벌 이상 남았거든요? 하나를 너무 작게 만들어서 그런가? 근데 애초에 100g인데
한 볼로 한 켤레밖에 못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제가 뭔가를 잘못 본 거겠죠? 그쵸? 그러면 이 나머지 하나의 크리스마스 실은 어디다 써야 되는가? 우리 예전에 좀 됐죠. 뜨개구리가 한창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뜨개구리 뜰까 말까 하다가 안 뜨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이렇게 뜨개질 할 때 뜨개구리 하나 떠서 이런데 앉혀놓고 싶어요. 귀엽게. 이렇게 영상에 딱 보이게. 아니면 이런데 실 위에나 마이크 뭐 앞이나 이렇게 해서 앉혀놓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뜨개구리를 하나 떠볼까. 근데 집에 초록색 실이 없어가지고 고민 중인데, 만약에 뜨개구리를 만들게 되면 요 실로 니트 조그맣게 떠가지고 입히면 진짜 귀여울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너무 귀엽다. 근데 저는 개구리는 좀 무서워하는데 그 뜨개구리는 진짜 귀엽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요. 아니면 개구리 말고 다른 모양을 좀 만들어 볼까요? 뜨개 인형을 좀 귀여운 걸로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서 복슬복슬한 거 앉혀놓으면 귀여울 것 같은데. 뜨개 좋아하시는 분들 그때 뜨개구리 한 마리씩 다 뜨셨나요? 궁금해요. 근데 엄청 유행인 거 치고 진짜로 뜨시는 분들보다 그냥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 기억이 있다고 해야 되나? 뭔가 진짜 실제로 뜨개구리를 만난 적이 없거든요. 물론 뭐 뜨개인들 자체가 제 주변에 많이 없기도 하지만 그래도 뭔가 우연히 스치듯이라도 뭔가 키링으로 달고 계신다든지 뭐 그러실 수도 있는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여러분들 뜨개구리 실제로 보셨어요? 보셨다면 어떤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도 궁금해요. 뜨개구리 어떤지. 근데 실제로 떠가지고 실물도 진짜 귀여우면 하나 떠가지고 앉혀놓을래요. 뜨개구리 옷 만들어주는 것도 진짜 재밌겠다. 그쵸? 진짜 귀여울 것 같아. 제가 다른 분 어떤 분 영상 보는데 거기 뜨개구리 이렇게 진짜 작게 나오는데 뜨개구리 한 마리 이렇게 서 있는데 코트랑 머플러 해가지고 이렇게 두르고 서 있는 거예요. 개구리가. 그래서 아 진짜 귀엽다 막 그랬거든요. 우리 집에도 한 마리 모셔와야 되나? 아까 밥 먹으면서도 우리 영상 시작할 때쯤 얘기했었죠. 니트 프로 새로 나오는 랜턴문 바늘 그거를 또 한 번 들여다봤습니다. 자린고비가 굴비를 걸어놓는 것처럼 굴비 한번 보고 밥 한 술 뜨는 것처럼 밥 한 술 뜨고 바늘 한번 보고. 아 근데 아무리 봐도 뭐랄까 그 파우치 패키징이 진짜 너무 취향이랑은 너무 거리가 멀어요. 뭔가 그 느낌이 그 안에 열면 내부는 색감도 예쁘고 좋거든요. 근데 왜 겉에가 뭔가 그런 비닐로가 뭐랄까 그 겉에 면도 아니고 뭔가 그 재질도. 근데 그 바늘을 사서 제가 파우치를 따로 또 사가지고 챙겨 넣어도 괜찮겠죠. 아니면 재봉틀이 있으니까 직접 만든다든지 그것도 괜찮겠다. 그쵸? 근데 그럴 거면 치아 오구를 샀다. 그런 노력이면 치아 오구 샀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고민이 좀 깊어집니다. 이렇게 막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갑자기 홀린 듯이 이건 사야 돼. 이렇게 해서 사면은 이렇게 깊게 생각할 일이 없는데 그 정도까지 이게 임팩트가 딱 오지 않아가지고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차라리 나의 마음을 심금을 울려줬으면 진작에 결제했지. 하지만 지금 세일 중이니까 세일이 끝나기 전까지 무조건 고민을 해보다가 안 사게 되면 다른 거 사면 되는 거고. 아니 요즘 예쁜 바늘도 엄청 많이 나오던데 왜 패키징이
왜? 도대체 왜? 누구의 취향인 건지.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누군가의 취향일 수도 있죠. 그 패키지가. 그쵸?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섣불리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의 취향이시라면 그 취향 존중합니다. 저랑은 조금 그런 분위기가 안 맞았다고 할까? 그렇게 표현해주세요. 양말 뜨는 김에 이거는 영상 올렸던 것처럼 처음 만들었던 양말처럼 그냥 이렇게 쭉 떠올려가지고 원통뜨기를 올려서 중간에 뒤꿈치 부분 잘라가지고 이렇게 뜰 거거든요. 이거 말고 그 랩앤턴이나 해가지고 이렇게 거시고 만들어서 올리는 그런 양말뜨기 기법 있잖아요. 그 방법으로 양말 튜토리얼을 좀 쉽게 올리면 어떨까. 저는 쉽게 양말 뜨는 거 조금 처음에는 적응 안 될 때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두려움이 앞서는데 처음 양말 뜰 때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뜨는 양말 튜토리얼을 올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미 다른 분들 영상으로 양말 뜨기는 워낙 많이 올라와 있고 하다 보니까 저까지 굳이 올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나도 그냥 내가 좋아하는 양말 뜨기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올려보면 나처럼 겉뜨기만 좋아하는 사람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어가지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혹시 원하신다면 저에게 조금 알려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추진력 있게 영상을 만들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의 비슷하니까 저는 주로 토업으로 많이 뜨거든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그 고무단 코랑 발목 부분이 예쁘게 떨어진다고 하던데, 저는 이렇게 만들면서 신을 수 있다는 이 장점을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또 제가 대책 없이 뜨니까 꼭 이렇게 만들면서 신어봐야 사이즈 가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토업으로 뜹니다. 아래쪽 그 발끝부터 올라오는 그런 스타일로 뜹니다. 제가 어제 밤에 잠이 잘 안 와가지고 새벽 3시까지 막 뒤척이고 이랬거든요. 근데 뒤척이면서 유튜브 영상 중에 막 다른 분들 자취하는 집 이렇게 놀러가는 영상 채널이 있어요. 엄청 유명한데 다들 아시죠? 어떤 분 영상을 봤는데 이 집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층에는 자기 작업실 겸으로 쓰는 공간이 또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공간 하나하나가 자기 취향이 진짜 꽉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좋아하는 가수의 음반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의 물건들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물건을 진짜 오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창시절 때부터 쓰던 물건들을 다 가지고 나오셔서 자취하는 데 쓰시는데, 그것도 또 엄청 예쁘게 어우러지게 이렇게 해놓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진짜 멋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게 확고한 사람의 매력은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는 거, 그리고 그거를 남들한테 내 취향이라고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이런 게 진짜 너무너무 멋있고 매력 있어요. 그쵸? 그래서 보면서 그 하나하나가 너무 예쁘고 되게 소품 하나까지도 본인의 취향이 꽉꽉 들어차 있어서 그냥 보는데도 되게 홀린 듯이 보게 되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참 부럽다.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아는 게 진짜 부럽다.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런 취향을 가지신 분들의 그런 것들은 소품을 내가 따라 산다 해도 그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은 최소 몇 년에서 수십 년 가까이는 자기의 그런 세계를 만들어 온 사람인데, 그
작은 물건을 하나 난 정말 짧은 시간 들여가지고 따라 산다고 해서 그게 같아지지 않잖아요. 그 들인 시간이랑. 그래서 와, 진짜 멋있다. 저런 자기만의 취향이 확고한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영감을 되게 많이 받았답니다. 그래서 참 자기 취향이 있는 게 중요하구나. 그렇다면 나의 취향은 무엇이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렇고 이런 채널 하나도 영상도 나만의 그런 분위기나 느낌이 있어야 되고 내 취향이 있어야 이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영상을 봐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채널에 저의 그런 것들을 저를 묻어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고 또 신중하게 되고 결국에는 뭐 제 취향대로 만들어가는 게 맞겠지만 하여간에 그래서 그분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보기 좋고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 공간, 제 공방, 저만의 그런 공간을 차리게 된다면, 제 작업실이 생긴다면 제 취향을 가득 담아서 만들고 싶어요. 그때는 제 취향이 뭔가 더 견고해지길 바라면서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혹시나 저와 같은 취향이시라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꼭 한번 들러주세요. 미리 제가 영업을 좀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근데 그러면서 은근슬쩍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조회수가 잘 나오는 영상이 생기면서 꼭 싫어요를 누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많지는 않거든요. 거의 없는데 꼭 한두 분은 꼭 와서 그 싫어요 버튼을 누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의중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떤 부분이 싫으신 걸까? 이 영상 자체가 싫으신 걸까? 내가 싫으신 걸까? 내 목소리가 싫은 걸까?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거 왜 누르시는 걸까요? 뭐 딱히 막 상처를 받았다기보다는 물론 처음에 보고는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것도 무관심보다는 좋은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유가 궁금해요. 이유를 알면 제가 조금 고치기라도 하고 뭔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이유를 모르고 그냥 싫다고 하시면은 근데 원하는 방향이 아니실 수 있겠죠? 저는 아무래도 뜨개 로그라고 해서 올리니까 튜토리얼을 기대하시고 오신 분들은 조금 영상이 거리가 먼 느낌이 있으실 거고 그러다 보면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 싫어요 버튼을 누를 만큼 싫으신가? 그게 참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떤 마음이실까요? 그치만 그런 거 누르신 분들은 저한테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시겠죠? 물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좋아요 하나하나 늘어갈 때마다 제 마음의 하트도 하나하나 늘어나요. 얼마나 기쁜지. 그런 거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면 안 되는데 참 마음이 기쁩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진심. 사실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 인사는 거의 매번 수다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감사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주자주 들어도 너무 진료하지 말아주세요. 다음 주에도 또 할 수도 있어요. 매번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영상을 키는데도 불구하고 떠들다 보면 금방 1시간 되고 금방 2시간이 되네요.
이런 게 수다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저와의 이런 오붓한 뜨개 수다방 좋으시죠?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좋으시죠? 저도 좋아요. 1시간 좀 넘게 뜨고 있는데 양말이 발등 조금 안 되게 발등 조금 안 될 정도로 떠졌습니다. 요만큼 떠졌고요. 이렇게 돼보면 손가락이 가려질 정도. 아직 한참 멀었단 얘기죠. 열심히 떠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뜰 때까지 수다 떨고 싶은데 그러려면 영상 내일까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조금 힘들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뜬 양말의 앞머리 부분입니다. 오늘도 저랑 같이 시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뜨개 라디오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뜨개를 함께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자주 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뜨개 라디오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뜨개하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